예,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저희가 오픈MP든 쿠다든 배우기 전에 어, 패럴 컴퓨팅 병렬 처리가 뭔지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병렬 처리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저희 오픈MP 간단히 소개하고 저주차는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일단 병렬 처리가 뭔지 패럴 컴퓨팅이라고 하죠. 정의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문제, 여러 문제가 아니죠.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개의 컴퓨팅 자원을 이용해서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푸는 거를 패러럴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멀티코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코어 단위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노드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클러스터 단위에서는 이 각각의 노드가 또 어떤 연산 자원으로 불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좋아하는 게임 같은데, 배틀그라운드, 저도 해봤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이런 데도 할 때 저희 태스크 매니저를 열어서 보면은, 작업 관리자 열어서 보면은 CPU 사용률이 엄청 올라가 있는 게 볼 수 있고요. 다 멀티코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여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적인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 가장 먼저 패럴 컴퓨팅을 쓴 데가 이쪽 분야죠. 연산량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런 데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패럴 컴퓨팅 간단히 정의해 본 거고요. 근데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저희 운영체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컨커런트 컴퓨팅과 패럴 컴퓨팅은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패럴 컴퓨팅은 저희가 정의했던 것처럼 어떤 하나의 문제를 이제 여러 개의 연산 자원을 이용해서 푸는 게 패럴 컴퓨팅이 되는 거고요. 컨커런트 프로그래밍은 서로 다른 작업들 또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죠.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수행하는 걸 컨커런트 컴퓨팅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고 일단은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병렬 컴퓨팅이 뭔지 알겠는데 이게 왜 필요한가? 왜 병렬 컴퓨팅이 필요로 한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저희가 항상 공부할 때는 이게 왜 필요한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의 요구입니다. 사용자 또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요구 관점.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컴퓨팅 아키텍처의 변화의 흐름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의 요구, 어플리케이션 요구를 먼저 살펴보면 사용자가 병렬 컴퓨팅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짧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빠르길 원하죠. 빠르길 원하기 때문에 병렬 처리를 사용하려고 할 거고요. 두 번째, 뭔가 더 정확한 결과를 얻고 싶기 때문에 더 많은 연산 자원을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는 빠르고 정확한 연산을 위해서 패럴 컴퓨팅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용자의 요구는 예전부터 있어 왔겠죠. 근데 요즘 더 이슈가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일단 과거에도 패러럴 컴퓨팅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학적 가시와 과학적 연산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이런 뭔가 기상에 대한 거에서 많이 사용을 했죠. 근데 과거에도 썼지만 과거에는 이런 병렬처를 요구하는 분야가 좀 적었습니다. 좀 일부 분야, 아까 말한 것처럼 기상이라든가 어떤 아니면 군사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때는 성능을 높일 때 코어를 여러 개 넣는 대신에 저희 그 CPU 사면은 기가헤르츠 이런 거 있죠. 자, 이거 높이는 거를 목표로 많이 성능을 높여 왔습니다. 이게 바로 클락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자, 이런 방향으로 과거에는 사용 요구가 이 정도 있었고 이런 방법으로 성능을 향상시켜 왔는데, 최근에 들면서는 요구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대표적으로 요즘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은 빅데이터라는 얘기도 나오고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다양한 또
가까이 있는 게임에도 뭔가 더 많은, 더 빠른 성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더 높은 성능에 대한 요구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가 이제 저희가 병렬 컴퓨팅을 찾는 뭐 사용자 관점에서 바라본 거고요. 또 이것도 재밌는 예제인데 다들 픽사 아시죠? 애니메이션 만드는 픽사라는 곳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자, 보면은 저희 처음에 최초에 토이스토리가 나왔을 때 1995년 20년이 훨씬 전이네. 20년 전이네요. 20년 전에 한 장 그 그림 이미지 한 장, 뭐 애니메이션 하려면 이거를 뭐 수없이 그려야겠죠. 한 장을 그리는데 걸린 시간, 렌더링을 걸린 시간이 5시간이라고 5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니모를 찾아서 맞나요? 니모를 보면은 자, 이 사이 거의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어스의 법칙 아시죠? 뭐 1년에 2배인가요? 예, 1년에 2배씩 성능이 향상된다. 라는 뭐 이런 무어의 법칙이 있는데 자, 10년이면 엄청나게 성능이 좋아졌겠죠. 컴퓨팅 자원이. 그런데 10년 후에 나온 애니메이션은 10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연산 성능은 더 좋아졌는데 10시간. 시간이 더 늘어났고요. 뒤로 가도 비슷합니다. 뭐 더 늘어난 경우도 있고 비슷한 수준의 시간이 걸리는 것들도 있고요. 근데 이 사이에도 컴퓨팅 성능은 훨씬 좋아지고 있겠죠. 자, 이렇게 컴퓨터 성능이 좋아져도 그만큼 사용자의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좋은 병렬 처리, 더 높은 성능이 요구된다는 이런 사용자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저희가 병렬 처리를 하려고 병렬 처리라는 것을 생각하면 사용자가 기대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내가 10개의 코어를 썼으면 10개의 컴퓨터를 썼으면 10배의 성능이 나왔으면 하는 이런 요구를 가지고 사용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컴퓨팅 아키텍처의 발전 경향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컴퓨터 이제 저희 뭐 쉽게 예를 들어 CPU가 발전한 걸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인텔에서 1978년에 인텔 8080 CPU가 나왔고요. 자, 이 시절 이제 전통적으로 CPU 성능이 연산상 성능을 높이는 기법은 이겁니다. 자, 트랜지스터라는 것에 숫자를 더 많이 넣는 거죠. 자, 29K면 29만 개인 것 같고요. 29만 개에서 100만, 1000만, 2800만 개로 트랜지스터를 같은 공간 안에 직접 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죠. 자, 이게 성능을 높이는 전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높은 직접도는 높은 성능을 의미했고요. 자, 그런데 성능만 높아지면 좋은데 전기 사용량도 많아집니다. 파워 컨섬션도 많아지고요. 자, 이것도 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돈 내면 되죠. 하지만 자, 전기를 많이 쓴다는 것은 열이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열이 많이 나면 뭐 식히면 되겠지만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열이 많이 남으로써 어떤 연산에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열과 뭐 이건 이제 뭐 전자기학적 지식으로 뭐 해야 될 얘기겠지만 어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우리가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소재가 있는데 얘가 열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정보가 변형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문제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CPU, 뭐 연산장치들의 발전 경향을 보면은 자, 여기까지는 잘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직접 하는 방법으로 잘 올라왔는데 어느 시점에 도달해서는 성능이 더 이상 올리기 힘들더라. 하나의 CPU 하나의 칩 안에 이제 더 이상 직접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 라는 게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에다가 더 많이 넣는 게 힘드니까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그 하드웨어 만드시는 분들이 선택한 방법이 하나에 넣기 힘드니까 그냥 여러 개를 넣자. 하나의 코어에다가 막 넣기 이제 힘드니까 여기 넣을 만큼 넣었으니까 얘 수를 늘려보자 라는 전략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멀티코어 CPU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8080 8088인가? 8080 CPU에서 자, 트랜지스터 늘어나지만 자, 코어를 늘리는 방향으로 점점 발전 경향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나온 거는 가장 저희가 살 수 있는 건 AMD 스레드 리퍼가 있죠. 32개 코어짜리. 자, 인텔은 뭐 더 많이 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얘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컴퓨팅 연산 자원의 발전 경향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패러럴 컴퓨팅이 필요한 이유를 사용자 관점과 저희 아키텍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거고요. 그러면 뭐 우리가 패러럴 컴퓨팅 자원 쓰는 건 좋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패러럴 자원을 쓰려고 패러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일단 패러럴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유를 뭐 한 줄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제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하는 고성능에 대한 요구를 만족하는 하기 위해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최신의 이제 그 컴퓨팅 아키텍처가 변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그런 컴퓨팅 하드웨어를 잘 활용을 해서 사용자 이런 요구를 만족시키겠다라는 게 저희가 패러럴 프로그래밍을 하는 목적이 되고요. 근데 보시면은 여러분 컴파일러 잘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저희 비주얼 스튜디오에도 실제로 여기 코드 제너레이션 부분에 가면은 enable parallel code generation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yes 해놓으면 이 녀석이 병렬 처리 가능한 영역을 찾아서 병렬화를 해줍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굳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뭐 간단한 거면 얘가 잘 병렬하겠지만 컴퓨터는 아직은 저희보다 멍청하죠. 그래서 그 병렬 처리 하드웨어를 쓰는 효율에 대해선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런 프로그래밍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은 제 시리얼 알고리즘이 있고요. 이런 거예요. 어떤 n개에 대해서 각각 어떤 값을 찾아내는 함수, 값을 만들어내는 함수가 있다 가정을 하고요. 그 값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다 더하는 겁니다. 뭐 이거를 각각 만들고 이렇게 더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겠죠. 자, 이런 간단히 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이제 병렬화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나이브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P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고 뭐 4개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n이 뭐 16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쉬운 거는 자, 이거를 각각 4개씩 가져가서 내 녀석이 일을 한 다음에 얘네를 하나로 더해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죠. 자, 이게 가장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알고리즘. 또는 이거는 저희 컴파일러가 오토 패러라이제이션 형태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뭐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래서 뭐 실제로 뭐 각각이 연산하는 작업 보면은 자기가 맡은 시작과 끝을 알 수 있고요. 거기서 각자 자기가 맡은 영역에 대해서만 자, 값을 찾고 그 값을 mySum이라는 곳에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sum이라는 거에 뭐 4개라면
예, 각자 여기다가 자신만의 값을 갖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완성이 됐으면은 자, 그 중에 한 명 마스터 스레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마스터 스레드가 얘를 이제 다 더해주면 되죠. 얘를 다 더해서 마지막에 썸으로 만들어내면 됩니다. 코드로 표현을 하면은 각자 일을 하고 그 슬레이브 스레드들은 값을 자신의 값을 보내고 마스터는 더한다 라는 형태. 여기는 이제 직렬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시리얼 프로세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코어가 8개였고 24개의 값을 생각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각각 자신의 값을 더하고 마지막에 요거는 마스터가 이 작업을 해줘서 최종적으로 최종 값을 갖고 정상적으로 값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오토 패러라이제이션도 충분히 가능한 알고리즘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사용자는 한 3배 8배 빨라지길 기대할 텐데 과연 그런지 보겠습니다. 자, 연산하는 시간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보면은 각각 3개씩 지금 맞고 있죠. 그래서 각각 여기서 3개의 값을 계산을 하고 더해 줄 겁니다. 자, 저희 여기는 병렬로 돌아가는 거니까 각각 얘도 3 걸리고 얘도 3 걸리고 3 걸리고 3 걸리고 라고 더하기의 횟수를만 볼게요. 더하기의 횟수만 볼 때 걸렸으니까 얘는 병렬이니까 전체를 3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모으는 녀석이 있죠. 모으는 마스터 스레드는 몇 번 더해줘야 되죠? 자, 총 7번 더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더해주게 되죠. 그래서 토탈은 총 10번이 되겠네요. 10번의 덧셈 연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4개였으니까 시리얼에서 보면은 시리얼 알고리즘은 몇 번 더해줘야 되죠? 얘는 24번 더해주면 되고 얘는 10번 더해주면 되니까 8배는 아니지만 2.4배 빨라지긴 했네요. 자, 이런 성능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과연 효율적인지 이 알고리즘이 그러면 효율적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그 전에 다른 알고리즘 우리가 패럴 프로그래밍을 배운다면 만들어낼 수 있는 패럴 알고리즘 디자인할 수 있는 알고리즘 이건 컴퓨터가 오토로 하기는 좀 힘든 형태 요즘은 할 수 있겠지만 보면은 이런 알고리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얘를 각각의 코어의 결과를 더할 때 한 명이 다 하지 말고 나눠서 하자. 즉 처음에 8개가 총 일을 했다면 자, 이 중에 반 4명이 옆에 있는 녀석의 값을 더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걸 끝냈으면 그 다음에 2명이 옆에 있는 애의 값을 더해주고 마지막에 1명이 요 값을 더해주게. 자, 이런 식으로 한다 가정을 해보면 자, 여기서 3번 각각 자기 일 3번 했고요. 더하기 자, 한 번이 되죠. 병렬이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6이 되네요. 자, 그래서 자, 얘는 4배가 빨라지네요. 효율적인 거,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큰 n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했던 아까 나이브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같죠. 왜냐하면은 3072 나누기 프로세스의 개수 한 값이 요 윈 라인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얘는 우리가 피기가 있으니까 이상적이라면 p배 빠르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실제 마지막에 이제 마스터 스레드가 더하는 그 값들을 다 더해주는 부분을 보면 자, 마스터 스레드가 더해주는 횟수는 코어 수 마이너스 1입니다. 나이브 알고리즘.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뭔가 코어가 늘어날수록 줄어드는 것 같은데
여기 가니까 이상해져 있네요. 자, 시리얼 했으면 1023 안에 끝났을 텐데 더 오래 걸리는 이상한 현상이 발견됩니다. 자, 근데 반면에 우리가 만든 좀 개선된 알고리즘을 보면, 자, 결국 이거죠. 자, 더하는 횟수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랫줄처럼 나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수도 점점 줄어들어서 코어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나이브 알고리즘은 줄어드는 듯 싶다가 더 안 좋은 성능이 나오고요. 자, 뭔가 우리가 알고리즘 잘 짜면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럴 컴퓨팅을 패럴 알고리즘 만드는 거, 패럴 프로그램 짜는 걸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왜 패럴 컴퓨팅이 뭐고 그게 왜 필요하고 우리가 그걸 굳이 프로그램을 왜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